과업 지시서에는 이 게시판을 10개를 만들기로 했는데 저희가 제안한 RFP에는 게시판을 12개로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과업 지시서 10개로 할까요? 아니면 RFP 12개로 할까요? 안녕하세요, 리변입니다. 오늘은 웹사이트 제작함에 있어서 실무 용어에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시리즈로 나갈 것 같고요. 정식 명칭은 웹사이트 제작 실무 용어집 1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알아드릴 용어는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전반적으로 알아야 될 용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취업에 준비 중이시거나 실무자지만 아직 많은 경험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회의를 들어가거나 또는 미팅을 하게 되면 가끔씩 못 알아듣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저도 처음엔 그랬고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도 가끔씩 처음 듣는 단어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한 곳에 한번 모아봤습니다. 제가 용어들 다 모아놓긴 했지만 이게 전부 다가 아닐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의견 주시면 또는 제가 더 찾아봐서 추가 사항이 있으면 다음 편에서 이어서 계속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알려드릴 용어는 SB입니다. SB는 스토리보드를 얘기하고요. 기획자분들이 작성하는 문서 중에 하나입니다. 스토리보드면 우리가 화면 설계서라고도 따로 얘기를 하는데요. 사이트 또는 웹이든 앱이든 어떤 IT 쪽에서 어떤 개발을 하기 전에 기획자분들이 화면 설계를 합니다. 기능이라든지 또는 페이지 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화면 설계서에 넣고 자세한 내용들 또는 기능들 이런 걸 다 정리해 놓은 것들이에요. 다음은 WBS입니다. WBS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작업자들이 다 가지고 있는 문서 중에 하나인데요. 전체 스케줄표라고 알면 될 것 같아요. 프로젝트가 예를 들어 3개월짜리 프로젝트라고 하면 3개월 동안에 기획 파트는 며칠, 디자인 파트는 며칠 이런 식으로 날짜별로 파트별로 다 나누고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스케줄링을 하고 우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것을 완료할 수 있다. 특정 기술이나 어떠한 특정한 작업 과정에 대해서 모든 스케줄을 다 관리하는 것을 WBS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엑셀이나 WBS 전용 프로그램들도 꽤 몇 개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공유를 하면서 사이트의 공정 진입률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음은 as is입니다. as is는 현재 상태를 얘기를 하게 되고요. as is는 과거 버전 또는 현재 개선되기 전 사이트 등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오는 건 tobe라는 단어입니다. tobe는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 사이트, 앞으로 개선될 사이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as is 사이트, 과거 사이트 또는 현재 사이트가 이런 기능이 있는데 tobe에서는 이렇게 기능이 바뀔 것이다. 현재 사이트는 A라는 기능이 있는데 나중에 개선이 사이트가 업그레이드 되거나 개선이 되면 B라는 기능으로 바꾸게 될 것이다. 이런 뜻으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needs입니다. needs 단어 쉽죠? 원한다 이런 건데 고객의 요구사항 등을 얘기합니다. 고객의 니즈가 이렇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물론 한국어로 다 말하면 좋겠지만 실무에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 영어를 이런 식으로 많이 섞어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가 아니라 그냥 실무에서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자, 다음은 CMS입니다. CMS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제가 사이트 하나를 의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코딩도 할 줄 모르고 디자인도 할 줄 모릅니다. 근데 그 사이트는 제가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관리하기 편하게 만든 툴이 있습니다. 솔루션이기도 하고요. 사이트를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관리자 사이트가 따로 있거든요. 그 사이트에 CMS라는 컨텐츠 관리하는 프로그램들을 넣어놓고 거기에서 웹 에디터를 이용해서 사이트를 쉽게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CMS입니다. 메뉴를 쉽게 변경할 수 있다든지 특정 컨텐츠를 쉽게 바꿀 수 있다든 등 CSS, HTML 몰라도 얼마든지 기능을 수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음은 PG입니다. PG사라고 주로 얘기하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인터넷에서 소액 결제하잖아요. 소액 결제할 때 나이스다, 다른 여러 가지 소액 결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액티브엑스도 막 까시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PG사라고 해요. 핸드폰 결제, 신용카드 결제, 실시간 자동 계좌 이체, 그리고 핸드폰 결제 등 다양한 소액 결제 대행 서비스를 PG사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PM입니다. PM은 프로젝트 매니저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6개월짜리 프로젝트를 해요. 근데 그 프로젝트에는 인원이 예를 들어 20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 20명을 전부 다 관리 감독을 하고 스케줄링하고 하는 총괄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A라는 프로젝트가 발주가 되고 시작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총괄 책임자는 PM이라고 부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김 PM님이 이 PM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다음은 PL입니다. PL은 프로젝트 리더인데 특정 팀에 대한 팀장 정도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A라는 사이트를 만들었을 때 그 사이트에서 각각 팀이 편성이 되거든요. 뭐 개발팀이다, 퍼블리싱 팀이다, 디자인 팀이다, 이렇게 팀이 편성이 되는데 그 팀의 리더를 얘기합니다. 파트의 책임자를 얘기하는데 주로 하는 일은 각 파트별로, 각 팀별로 의사소통하는 역할도 하고 인력 관리도 하고 자기 팀원들 인력 관리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퍼블리셔 같은 경우는 스타일 가이드도 좀 만들고요. 그리고 뭐 회의 같은 거 많이 들어가죠. 자, 다음은 과업 지시서입니다. 1억짜리 사이트가 있어요. 제가 클라이언트라고 하면 나는 아직 만들 기술이 없는데 1억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1억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려면 다른 회사에게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돈이 나는 1억을 가지고 있고 난 이런 기능이나 이런 사이트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말로서는 할 수 있지만 서로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문서화시킵니다. 나는 1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만들어야 되고,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고, 디자인은 이 사이트처럼 만들고 싶고, 여러 가지 막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글로 문서화 다 시켜요. 그런 것들을 과업 지시서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RFP입니다. RFP 같은 경우에는 제안 요청서라고도 하는데요. 제가 과업 지시서를 방금 얘기했던 과업 지시서를 가지고 사이트에 올렸어요. 내가 1억을 가지고 있으니 1억에 만들 사람 모여라. 이걸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회사 저한테 제안해 주세요. 그래서 제안 요청서가 RFP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지가 뜨게 되면 각각의 자신 있는 자기들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업체들이 제안 요청서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경쟁 PT 같은 걸 하게 되는데, 그 고객이 보기 편하도록 문서화시킨 것입니다. 제안 요청서가 과업 지시서를 보고 너는 이런 기능을 원했구나. 난 이런 기능도 할 수 있는데 더 많은 기능도 할 수 있어. 또 다른 것도 1억은 너는 이걸 원했지만 난 1억에 이것까지 더 해줄게 등등 자기 어필을 막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제안 요청서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프론트엔드입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자 많이 들어보셨죠? 프론트엔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영역들을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웹사이트를 한번 예를 들면 네이버 사이트예요. 네이버 사이트에서 보이는 게 뭐가 있죠? 로고도 있고 로그인 영역도 있고 뉴스들도 있고 메뉴들도 많잖아요. 눈에 보이고 색으로 구별할 수 있고 글씨도 보이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프론트엔드라고 합니다. 여기에 주로 쓰이는 언어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등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백엔드입니다. 백단이라고도 하는데요. 백엔드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을 얘기합니다. 서버 간의 통신 또는 데이터베이스, DB라고도 하죠. 또는 API 막 이런 것들을 백엔드 개발자, 백엔드라고도 하는데요. 그 백엔드 영역을 하는 분이 백엔드 개발자고, 눈에 보이는 영역에 개발하시는 분은 프론트엔드 개발자라고 하죠. 자, 다음은 TFT입니다. TFT는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사이트를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 5천만 원 사이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회사에서 그 사이트를 만들 팀을 구성하는 겁니다. 기획팀은 A라는 사람, 디자인팀은 B라는 사람, 뭐 퍼블리싱팀은 D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모여서 한 개 팀을 구성하는 것을 TFT를 구성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다음은 구축, 리뉴얼, 고도화, 유지보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좀 구축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0에서 사이트를 만드는 걸 구축이라고 하고요. 물론 앱이나 웹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서비스하지 않고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세상에는 배달의 민족이 없어요. 근데 나는 지금 배달의 민족 같은 걸 만들려고 해. 그거는 구축입니다. 리뉴얼은 뭐냐면요, 현재 배달의 민족이 서비스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디자인만 좀 바꾸거나 기능은 많이 안 바꾸고 어떠한 겉모습을 좀 많이 바꾸고 싶어요. 그런 것들을 리뉴얼이라고 해요. 물론 기능도 더 바꿀 수도 있고요. 원하는 현재 서비스는 그대로 되고 있지만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바꾸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그걸 리뉴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음은 고도화인데요. 고도화는 뭐냐면요, 현재 배달의 민족의 디자인은 그대로 두고 백엔드 쪽을 바꾸는 거예요. 시스템을 좀 더 좋게,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보면 되겠죠. 좀 더 빠르게 한다던가 아니면 구조를 좀 바꾼다던가 프로세스를 좀 줄인다던가 등등 이렇게 좀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약간 리뉴얼이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유지보수, SM이라고도 하죠.
SM 한다, SM 업체라고도 하고요.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배달의 민족 어플을 계속 예를 듣겠습니다. 배달의 민족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두는 게 아니죠. 배너가 달 수도 있고 이벤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계속 운영하는 것을 유지보수합니다. 운영이라고도 하고 유지보수라고도 하죠. 자, 그럼 복습하는 김에 한번 이 얘기를 한번 섞어서 해볼게요. 기획자 이은창 PN님께서 SB 7페이지에 문제가 있대. WBS 보니까 SB는 다음 주까지 나와야 되는데 WBS에 있는 것보다 좀 더 늦어질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또 다른 걸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에이즈이즈에서는 CMS가 기능이 되게 안 좋은데 투비 가서는 B라는 업체의 CMS를 쓰기로 했어. 그래서 더 좋아질 것 같아. 이원규 PL이 이번에 피지사를 좀 사용해봤는데 A 업체 피지사가 좀 더 나은 것 같아. 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또 다른 걸 좀 얘기를 하면 고객과의 한번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회의 시간을 얘기해볼게요. 거의 초반에 이루어지는 얘기인데 과업 지시서에는 이 게시판을 10개를 만들기로 했는데 저희가 제안한 RFP에는 게시판을 12개로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과업 지시서 10개로 할까요? 아니면 RFP 12개로 할까요? 프론트 단은 그렇게 상관이 없는데 백단에서 12개 만드는 거 많이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현재 개발팀에서 TFT 구성하는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번 A라는 사이트를 구축을 하게 됐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B라는 사이트에 리뉴얼 건이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지금 많이 바쁜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론트 쪽에서 퍼블리셔가 좀 부족한데 퍼블리셔 좀 채용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C라는 사이트는 좀 고도화를 원하는 것 같은데 고객이 이 부분에서 한번 미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F라는 사이트는 유지보수 중이긴 한데 다음 주까지는 가오픈을 할 거고요.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그리고 현재 PM님이 A라는 사이트의 PM님이 현재 좀 많이 바쁘셔가지고 기획 PL이 대신 SB를 좀 컨펌을 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좀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게 자연스러울 거예요. 네, 제가 생각하기로는 무슨 영어 배우는 시간 같기도 하겠지만 이런 얘기를 실제로 실무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많이 대화를 해요. 그러면 처음 온 신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단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어리둥절하고 나만 왠지 소홀해지는 것 같고 나만 못 알아들었나? 막 이런 생각도 많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좀 익숙해지게 되면 입사하시거나 또는 아직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좀 이젠 이해 좀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